일발장전으로 바로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바로 우리 프리마켓 업앤다운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라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투경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인데요. 자, 영민 매니저, 지금 삼성전자 자체의 프리마켓은 1.3%대로 상당 부분 지금 괜찮거든요. 일단 이걸 보면 오라클이 버젓이 마이너스 10% 폭락이기는 한데 프리마켓은 마이크론 따라서 한번 우리의 갈 길 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 뭐 오라클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지금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종목들 전광판은 그냥 온통 시뻘개요. 프리마켓 산뜻해요. 그만큼 오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완화적이었다. 네. 그러니까 막 비둘기 파월, 산타 파월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FMC 얘기가 뭐 이런 오라클의 실적 악재를 그냥 다 덮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좋습니다. 들고 특히 또 내일 훨씬 더 중요한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라클은 부채 규모도 높고 이미 AI 버블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점화가 좀 됐을 때 엔비디아와 오라클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좀 휘둘렸었기 때문에 뭐 이번 실적 발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내일 일단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요 분위기를 한번 좀 만회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즘에 뭐 자고 일어나면 진짜 마이크론은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됐는데 오늘은 또 330달러까지 목표가가 좀 상향이 됐어요.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월가의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시각은 메모리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딱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혜. 그러면 우리의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캐파의 50%를 차지하는 공룡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가격 상승하고 메모리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11만 원 근처,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어저께 장중에 한 3, 4%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60만 원에 근접했잖아요. 네. 제가 분명히 2주 전에 그동안에 한동안은 대형주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너무 목매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다가 2주 전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수콜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50만 원 초반까지 밀렸던 하이닉스가 어느덧 지금 60만 원 근처까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역시 이제 메모리 업황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와 동시에 사실상 이제 HBM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 지금 중국 쪽에 H200 수출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가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 두 가지 이제 재료를 감안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부가적으로 ADR 발행 어저께 이제 방금 앵커님이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그러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ADR 미국에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 희석에 대한 요소도 이제 제거를 했고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주주 가치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 회사 쪽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ADR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오늘 오라클의 이제 악재는 그냥 수 있다. 하루 정도는 좀 묻어놓고 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1.3% 오르면서 10만 9천 원이고요. 마이크론 혹시 한번 우리 차트 열어볼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다시 솟구치면서 웬만한 IB들이 다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마이크론이요. 지금 종가가 263달러로 이제 마감이 좀 됐고 사상 최고가를 뚫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200달러 밑으로까지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젖대죠. 불과 한 3주 만에 지금 3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AI 버블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꺾였을 때가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마이크론이 저점 찍고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수콜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가의 시각 제가 방금 좀 전해드렸었고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주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장비 기업이잖아요. 네. 사상 최고가 그냥 매일같이 상승하고 제일 좋아요, 있어요. 차트는. 네. 이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좀 약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이 선물 없으면 동시만길이잖아요. 네. 그 당에 조금 억눌려왔던 또 FMC 일정도 끝났죠. 파월 의장이 이제 산타로 변신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견조한 좀 흐름. 거기다가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저는 나름대로 오늘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1년에 여러분 3배가 올랐습니다. 200%가 올라서 투경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미수 신용을 쓸 수가 없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제한이 됩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오늘 하이닉스가 결국 시장 지킴이가 네. 돼줘야 됩니다. 오라클도 이겨내고 오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거는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투경이 약간 고춧가루를 재뿌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제 보면 외국인이 120만 주를 또 사줬거든요. 오늘 맞습니다. 하이닉스에 좀 믿음 걸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뭐 SK 하이닉스의 투경은 최근에 이제 투자 경고는 사실 훈장이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만큼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고 또 그리고 코스피 시총 2등인 SK 하이닉스가 1년 동안 거의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져서 투경이 걸렸다라는 거는 좀 상징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제 미수 자금이 좀 이제 못 들어오기 못 들어와요.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그동안은 SK 어허. 하이닉스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오히려 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일시적으로 좀 미수와 신용이 막히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의 수급이 좀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원익 IPS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기판 또 소켓 관련 종목들도 1, 2%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라클 여파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또 AI 인프라의 가장 상징적인 변압기 기업들이 지금 프리에서 한 2% 내외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의 어떤 실적을 기대한 건 낮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질적인 또 ADR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투경은 사실상 SK 하이닉스의 어떤 투심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또 기관 중심의 또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경고 딱지가 SK 하이닉스의 투심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오히려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좀 확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SK 하이닉스 향 그리고 삼성 향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좀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한동안 또 이제 코스닥에서 좀 이제 수익을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소부장 쪽의 수급이 확산되면 오히려 전 반도체 업황 자체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여전히 메모리 업황에 대한 어떤 회복 시그널과 슈퍼사이클 기조의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수급 이동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놓고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유리기판이 그래도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민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 업앤다운 쪽에서 필옵틱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옵틱스가 5%대 상승 나와서 소부장까지 네. 기판 포함해서는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역시 이제 삼성도 유리기판이라고 네. 이야기하고요. 이제 시장은 이미 유리기판 시대를 열은 거죠. 며칠 전에 이제 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투자 코멘트를 좀 내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결국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 시점을 지금은 한 2029년 정도부터 대량 생산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 시기는 저는 훨씬 더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제 봐요. 네. 반도체 이제 기판의 어떤 대면적화 그리고 이제 생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봤을 때 이제 AI 반도체 시대에는 어쨌든 유리기판이 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비용 측면에서 이게 웨이퍼 투입량 대비해서 생산성이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생산성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발열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유리라는 이제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유리 기판을 이제 만드는 그 시점. 그에 관련된 이제 투자들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요 기업들은 삼성향 수혜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SKC는 SK향 이제 수혜주 SKC.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프리에서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후공정 핵심 장비 종목들 중에서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들도 나름대로 프리에서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원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그래도 꽤 반등이 들어왔는데도 못 불구하고 갔죠. 소부장 종목들이 완전 소외됐잖아요. 저는 이거는 시장의 좀 수급 트렌드 때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웬만하면 일단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게 제약바이오, 로봇 로봇 같죠, 로봇. 이런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관심권에서 이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시 좋아요. 삼성전자가 최고가, 뭐 하이닉스 최고가, 마이크론 최고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어쨌든 이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좀 후행적으로 순환매 이제 사이클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뭐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저는 전후공정의 좋습니다. 핵심적인 장비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프리마켓만 놓고 보면 이 오라클의 10% 가까운 폭락의 이 악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이 연준이 얘기한 가벼운 QE, 라이트 QE, 단기 국채 매입을 상당히 조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12월 FOMC 회의 분석은 잠시 후에 전문가, 이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매파적이었다. 아예 비둘기에 가까웠다. 여기까지만 개념을 네.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네. 일단 좋아요. 오라클은 좀 저희가 잊어버리고 오늘의 네. 일발을 좀 가본다면 어디로 갈까요? 오랜만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많이. 사실상 나스닥이나 이제 러셀 지수 또 이제 스몰캡 기업들이 좀 큰 폭의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한번 스몰캡 기업 한 기업을 들고 왔지만 앞으로의 어떤 이제 충분히 중견 기업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성장성이 큰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좋아합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 네. YJ 링크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SMT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고요. SMT는 표면 실장 기술인데 PCB에 이제 반도체와 같은 전자 부품을 이제 붙이는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첨단 장비와 그리고 더욱더 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더 얇고 더 작은 제품들을 대량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더 정교한 SMT 기술이 좀 필수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 이제 YJ 링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의 90에서 거의 95%가 해외 수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로 좀 포진이 돼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 매출이 한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테슬라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그리고 이제 폭스콘 그리고 하만 그리고 BYD 파나소닉 같은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고객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YJ 링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AMR 물류 이동 로봇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어떤 이제 제조 장비 기업을 넘어서서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부품과 또 그리고 이제 사실 수직 계열화에 있어서 결국 AMR 로봇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솔루션 회사로 다시 한번 좀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을 통해서 지금 FSD,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비감독형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금 3주 안에 선보이겠다라고 그러게요. 했어요. 3주 안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X의 일론 머스크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이 사이버캡 위에 산타 모자가 올려져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크리스마스 전후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풀셀프 드라이빙, 로봇 택시 관련된 비감독형 지금은 조수석에 지금 이제 안전 요원이 탑승해 모니터 요원 앉아 있는 있어요. 상태라서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또 그 자율주행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요원이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부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여전히 뭐 폴리마켓에서는 3주 안에 FSD가 실제로 비감독형이 출시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패할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3주 안에 일론 머스크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비감독형이 본격적으로 도로 위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산타 선물처럼 정말 이제 폭발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YJ 링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그리고 스페이스 X에 직접적으로 이제 SMT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또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수출 비중이 한 90에서 95%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동화
률을 높이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YJ 링크의 SMT 장비뿐만 아니라 또 AMR 물류 이동 로봇의 어떤 수요 또 출하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테슬라의 장비와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YJ 링크다 보니까 결국 관련해서 좀 최대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2026년도의 큰 호재 중에 하나가 결국 스페이스 X의 2026년도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지금 2,200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300억 달러, 44조 원을 지금 이상의 자금을 좀 조달할 계획으로 2026년도에 지금 스페이스 X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YJ 링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도 그리고 스페이스 X에도 SMT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스페이스 상장 관련된 최대 수혜 기업으로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드웨어 장비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또 소프트웨어 기술까지도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멕시코와 인도 공장이 실제로 지금 대륙별 생산 거점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특히 멕시코 신공장의 이제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고 좀 보고 있고 테슬라의 좀 이제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은데 직접적으로 지금 SMT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지금 이제 물류 이동 로봇 관련된 자체 개발과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최근에 지금 이제 산업 로봇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YJ 링크 같은 경우는 이 옵티머스 로봇의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로보택시의 가장 선도 기업 그리고 우주 항공 기업 중에 가장 선도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업체에 결국 YJ 링크의 장비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오늘 다큐점을 선정해봤습니다. 자, YJ 링크 사이즈는 진짜 크지 않습니다. 네. 소형입니다. 1,000억대, 시총 1,000억대이긴 한데 우리가 스페이스 X 관련주 할 때는 늘 맞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맞아요. 표면 실장 기술 그거죠? 네. HVM 그리고 또 이제 뭐 YJ 링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직접 스페이스X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네, 맞습니다. 네, 납품한 그 커리어가 있었다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요.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도 프리에는 없어서 이제 네, 전일 종가를 그러네요. 일단 매수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종가가 3,340원이었고요. 그래서 3,340원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4,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8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YJ 링크로 일단 향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FOMC 회의 결과 뭐 내년에 한 번 한다, 후년에 한 번 한다. 점도표는 적게 찍혔지만요. 일단은 이 QE 물론 완벽한 QE는 아니지만 QE 언급되고부터 시장금리가 뭐 지금 국채금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결국 네. 바이오긴 한데 우리 리뷰를 하나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ABL 바이오를 리뷰를 가보죠. 왜냐하면 이제 알테오젠 빠지고 난다면 네. 상당 부분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조금 있다가 이제 작전 시간에 우리 앵커님이 다뤄드릴 FOMC 이후의 리뷰에 대한 거 꼭 여러분들 좀 청취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월 의장이 오늘 시장을 살린 거예요. 네. 그 연준의 이제 대변인이라고 하는 기자 한 명이 파월 의장한테 딱 직격해서 질문을 했어요. 네.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발언하다가 이 중립금리 수준까지 그러면 다 내려왔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딱 하니까 연준 위원들 중 그 누구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걸 언급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가와 고용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연준의 이제 포커스가 고용에 이제 잡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다 강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졌고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1회 인상이 이제 발표가 됐지만 이미 CME 페드워치는 그렇죠. 내년에 2회 금리 2회로, 이상 네. 70% 이상으로 지금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완화적인 이제 기조가 만들어졌고 마지막 방침이 이제 부채 대차 대조표 확대. 그게 이제 방금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거 꼭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매입. 같고.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에 훈풍이 이제 또 부는 거예요. 일단 ABL 바이오 리뷰를 조금 해드리면은 이게 뭐 어쨌든 알티오젠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대장주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에코프로 BM도 이제 코스피에 저는 분명히 이전 상장이 돼야 한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NF와 이제 호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럼 코스닥에 남아있는 2차 전지 대장주는 에코프로,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ABL 바이오가 될 거기 때문에 요 두 기업의 시총 1위 싸움이 저는 굉장히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시총 차이가 많이 나요. 한 4조, 5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ABL 바이오가 충분히 저는 30만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뭐 그랩바디 B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랩바디 T에 대한 건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일본의 다케데 제약과 중국의 이제 이노반트라고 하는 기업이 이중항체 ADC와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다 묶어가지고 무려 16조 원의 이제 딜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ABL 바이오도 오래전부터 이 그랩바디 T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고 ESM 산하의 이제 면역 항암 학회에서 최근에 ABL 503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좀 되면서 그랩바디 B에 이어서 이 41BB 기반의 그랩바디 T 플랫폼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도 사실상 일라이 릴리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빅파마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다시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이 터질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뭐 단기 목표가 한 23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12월 1일 날 소개해드릴 때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사실 접근할 수도 없는 위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주가는 거의 20% 가까이 지금 고점 대비 올라왔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저는 ABL 바이오가 상방을 좀 열어놓고 특히 알테오젠 이전 상장과 관련된 수급 흐름들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방금 전에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드날리라든지 젠맵이라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성장한 기업들이 드날리는 시총이 15조까지 갔었고 젠맵은 무려 45조 원까지 시총이 이제 불어났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ABL 바이오의 주가는 여전히 좀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고평가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저는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단기 목표가는 23만 원 좀 잡아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의 대장주가 될 수 있고 한 3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어제 질문안도 안 하셨는데 제가 나이백을 딱 어저께 프리에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나이백도 주가가 애프터마켓까지 감안하면 거의 20%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나이백은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성과 이 BBB 셔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NIPP, TPP 이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 전임상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효과. 실제로 짧은 RNA 이제 간섭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뇌로 이제 뇌투가 이제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뇌 대뇌 피질이라든지 소뇌 중뇌까지 거의 7일 동안 이제 이 RNA 신호가 머무른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뇌 속에 이제 전이가 뇌 속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약효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걸 전임상에서 이제 입증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생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체 실험으로 이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올 건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RNA 간섭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에서 지금 뜨겁게 반응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또 일발 종목도 이 RNA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도 꼭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일발과 함께 지금 프리마켓 업앤다운 나이백까지 봤습니다. ABL 바이오는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 그랩바디 B가 이제 BBB 셔틀, 그렇습니다. 뇌혈관을 타고 넘는 그 기술이 네. 나이백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우리 영민 매니저는 B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랩바디 T, 뭐 이중항체, 면역 항암 플랫폼도 잘한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봤으니까요. 자, ABL 바이오,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함께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 또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면은요. 이게 막 급등은 아닌데 잔잔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률로 보면 슈어소프트테크가 5%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준호 매니저가 이제 그 얘기해줬잖아요.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의 네, 맞습니다. 산타가 지금 네. 뭐 푸사 사진이라고 뭐라고 맞습니다. 사이버캡이 네, 맞아요. 사이버캡에 있는 자기네 그 SNS 사진. 네. 완전 자율주행 정말 오래 될까요? 성탄 전에?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네. 지금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14 버전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4가 장착된 모델 S와 모델 X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시험 주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에서 정말 사람이 운전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이미 지금 이제 주행 영상들이 계속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거 있다는 어떻게 하는 점을 거예요, 놓고 근데? 봤을 때 이미 뭐 사실상 학습을 했나? 학습을 네. 하기도 했고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이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수백 번, 수백억 번 계속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서울 한국의 시내를. 서울 시내와 네, 똑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사실 서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한 뉴욕이나 그리고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서 이미 다 이제 주행을 마친 상태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이제 주행과 그리고 부산에서도 테스트를 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운행이 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지금 이제 오스틴에서 3주 안에
초반에 정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정말 저는 비감독형 풀셀프 드라이빙이 선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땐 더욱더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지금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로봇 택시 관련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반 테슬라 진영, 특히 현대차가 지금 2대 주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이라고 이제 고위험, 고신뢰 서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간의 어떤 프로그램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미리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오류를 검증해내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원전, 뭐 그리고 이제 비행기, 우주항공 다양한 부분에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슈어소프트테크의 지분을 사들여서 지금 2대 주주로 등극해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의 방식으로 계열사인 42 지금 카메라 모듈과 AI를 접목시켜서 지금 자율주행을 좀 선보였는데 당연히 이제 테슬라의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을 따라가려면 시간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해서 지금 보선 다이내믹스의 또 이제 아틀라스 로봇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로봇도 이제 특히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공장에서 같이 작업하다 보면은 또 인명사고로 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의 이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의 가치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가치가 최근에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수혜주긴 하지만 테슬라향 자율주행 수혜주는 아니고 네. 반 테슬라향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짧게 좀 같이 가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자율주행 얘기를 하고 로봇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 오토에버에 굉장히 많이 지금 맞습니다.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일단 뭐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확실하게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기 바꿔. 위해서는 저는 현대 오토에버가 앞으로 현대차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선도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보선 다이맥스의 유통과 AS를 다 담당하는 기업 그리고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의 성장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걸림돌이 이제 관세의 영향이었었는데 그 관세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대차의 어떤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보택시도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은 우리 국내 이제 제조 라인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도 저는 현대 오토 에버의 가치가 더욱더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미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긴 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어떤 판매량도 역대급 판매량이 보였고 또 4분기에 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상태이다 보니 결국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솔루션 가치도 더욱더 부각되고 현대차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SUV 전환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랬을 때도 현대오토에버가 더욱더 이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목표가를 지금 3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33만 원, 3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을 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장 단연 대장인 현대오토에버를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연준 이야기 또 오라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숨은 빈틈에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연내에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기 여기 뒷좌석 뒤에 맞아요. 한 명이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네. 약간 이거는 거슬리죠. 왜냐하면 맞아요. 뭐 연인이랑 같이 탔는데 맞습니다. 한 명이 앉아 있잖아요. 네, 너무 거슬리기도 너무 하고 하루 거슬리죠.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분이 없답니다. 네. 없는 완전 자율이 된다면 우리 자율주행 테마도 네, 맞습니다. 현대오토와 또 슈어소프트테크 양대 축입니다. 테슬라 진영, 반테슬라까지도 함께 체크를 하시고요.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의료 AI가 가장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뭐 금리나 기대감, 시중 금리 하락 기대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오히려 정식 바이오보다는 뷰노가 한 4%대, 딥노이드가 6.4%, 신테카 바이오, 온코크로스 이제 그 외에 뭐 3빌리언이나 이런 쪽은 프리마켓은 좀 없거든요. 지금 GCG놈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식 바이오보다 네. 의료 바이오 쪽이 좀 훨씬 더 프리마켓은 뜨겁습니다. 어제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자제분들이 대거 이제 투자를 해놓은 AI 의료 기업이 네. 우리나라에 있는 AI 의료 기업들 이제 연합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 소식이 나오면서 어저께
장 막판에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이런 AI, 것들이 셀바스 막 AI. 갔잖아요. 네. 그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 동맹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컴위드라든지 HLB 글로벌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장남도 이제 거기에 투자가 좀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테마로 오늘 이제 프리마켓까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인다.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 AI 의료 쪽 하면 뭐 프로티나라든지 로키드 헬스케어라든지 3빌리언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이제 주목을 받았었다가 요 대장주들에서 철저히 좀 배제됐었던 기업들, 셀바스 헬스케어, 뭐 한컴위드, 셀바스 AI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약간 이제 테마성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느낌이 좀 매우 좀 단기적인 재료라는 생각이 좀 매우요? 들거든요. 네. 실제로 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투자를 했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에 그냥 시장이 이제 배팅을 좀 해버린 네.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셀바스 헬스케어만 차트 간단하게 조금 보면은 네.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구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틀 만에 이렇게 이제 막 급등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물려 계셨던 분들은 한 6,300원에서 6,500원 정도 요 구간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의료 AI 쪽은 오히려 최근에 이제 좀 잘 나갔었던 3빌리언이라든지 프로티나, 로키드 헬스케어 뭔가 이제 명확하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어 있고 미국 진출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전망이 좀 명확하게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의료 AI 기업들도 배팅을 좀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트럼프 일가가 좀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도미나리 네, 홀딩스라는 맞습니다. 이제 그곳이 우리의 의료 얼라이언스인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 연유 맺는다, 약간 이런 소식이 어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연합 기업들을 좀 보니까 거기에 한미 사이언스도 있고요, 방금 얘기한 셀바스 AI도 네. 있고요, 한컴 위드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뜨겁게 반응을 했고요.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제의 또 주인공은 네. 셀바스 AI다. 그러나 이제 영민 매니저는 매우 짧은 테마일 수 맞습니다. 있다. 변동성에 유의하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준호 매니저 리뷰를 한 종목 가야 되는데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네. 지금 푸틴이 한다 만다 하는데 뭐 네. 이런 사이트들이나 이렇게 좀 보면 종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표시전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실 당선과 동시에 24시간 내에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이제 종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났고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타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유럽의 이제 3국 뭐 지금 영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정상들과 40분 동안 정말 강한 어조로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강하게 압박을 했다라고 해요. 여기도 크리스마스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워낙에 지금 젤렌스키가 영토는 절대 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완강한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크리스마스까지 저는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에는 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도 대규모 공습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종전 수혜 기업들은 사실 종전이 되는 걸 도장 찍는 거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이유고 근데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연내 안에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일부 영토를 좀 내줘라라고 지금 강한 어조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말 올해 안에 끝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난다면 그때부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테마주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수혜주와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산주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의 모멘텀,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돼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또 대립이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 현지의 굴착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K2 흑표 전차의 디젤 엔진을 국산화에 성공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우디에 이제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페루, 중남미에 지금 2조 규모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의 장갑차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그 K2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국산화한 디젤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중동 국가의 어떤 진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로텐 같은 방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되 방산은 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일시적인 또 투신 차익 매물이 꺾이죠. 꺾일 수 있잖아요. 네, 투신 꺾여요. 근데 우크라이나 종전이 됐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인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좀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16%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네. 나오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전 직전 고점 부근 때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조금 더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18,000원 라인대를 일단 목표가로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우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고요.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중남미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중동 국가의 대규모 K2 흑표 전차의 어떤 대규모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HD현대 인프라코어다라는 점에서 이제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가 늘 이야기하는 거 우크라 재건을 하나 갖고 싶다면 네. 현대 현대 인프라코어를 딱 인프라코어. 킵해놓고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또 현대 로템의 약간 대체제 느낌, 맞습니다. 방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두 가지를 함께 쓸 맞아요. 수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약간 아까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AI 쪽은 아니고요. 네. RNA가 RNA 또 좀 쪽으로 이슈가 갑니다. 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RNA 하면 그냥 딱 떠올려야 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올릭스를 올릭스. 오늘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제가 이제 뭐 ABL 바이오, 올릭스 이미 좀 다 올라간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목적은 최근에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좀 핫한 트렌드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 정말 너무 많잖아요. 일단 종목이 그런 맞아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타겟을 좀 해야 되는지 그 이제 방향성을 여러분들 좀 잡으시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대표주들을 좀 소개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슈가 됐던 바이오텍 종목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트럭처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요 종목들 차트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럭처 테라피틱스의 관계회사는 그냥 단언컨대 일동제약입니다. 네. 스트럭처 테라피틱스가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240mg 고용량을 36주 동안 이제 투약을 했을 때 15%가 넘는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미 뭐 위고비도 경구용 제약 만들고 있고 일라이 릴리도 오포그리플론은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요 두 기업보다도 훨씬 더 임상 효과가 이제 탁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일동제약이 비슷한 유형의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거기다가 화이자가 저분자 화합물 이제 GLP-1 유사체 후보 물질을 도입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면서 일동제약이 그야말로 이제 최근에 한 이틀 동안에 2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동제약이 이제 겨우 시총이 1조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른 이제 뭐 경구제형이나 장기약물 주사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막 시총이 지금 2조, 3조, 4조가 가까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동제약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불과 이틀 만에 주가가 3배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7달러 하던 게 지금 21달러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바로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그게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증가하는 효과까지 이제 확인이 좀 됐다. 이런 이제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이틀 만에 주가가 그냥 3배 가까이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시사하느냐? 사실상 우리가 RNA 이제 치료제라고 하면 희귀 질환이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이런 데로 이제 많이 네. 접목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대사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이제 근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핫하게 주목을 좀 받기 때문에 올릭스처럼 국내를 대표하는 이 RNA 간섭 기술 아까 나이백도 이제 짧은 간섭 RNA 그걸 기반으로 BBB 셔틀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세대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올릭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릭스는 이미 올해 2월 달에 일라이 릴리 쪽에 9천억 원, 대략 한 1조 원 가까운 이제 메시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의 또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도 부각이 많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릭스는 사실 메시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탈모 치료제, 최근에 또 이탈리아에서 코스모 파마튜티컬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 탈모 치료제 임상 3상에서 현저한 임상 효과,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는 이제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한 건데요. 이탈리아죠?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이제 기업인데 네. 바르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모발이 이제 대조군과 비교해 봤을 때 최대 300% 이상
많게는 거의 500%가 넘게 모발이 이제 증가한 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탈모인들한테는 정말 이게 또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페시알이 이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딱 말씀해 주신 프로페시아. 기존에는 이 프로페시아처럼 경구용으로 복용하는 탈모 치료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바르는 치료제에서도 이렇게 임상에서 탁월한 500%. 효과가 좀 발생을 했다. 올릭스도 이 프로페시아처럼 사실 이 프로페시아는 남성형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를 약간 이제 좀 억제를 하면서 탈모를 이제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하는 걸로 이제 지금 유발하는 인자로 지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페시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올릭스도 이 RNA 이제 간섭 기술을 활용한 탈모 치료제, 특히 이건 프랑스의 또 로레알이라는 기업과 협력을 해서 이미 기술 계약이 이제 체결이 좀 됐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마일스톤까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탈모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올릭스를 반드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올릭스가 이제 하반기 때 1,150억 원 정도 규모로 자본 조달을 했잖아요. 네. 그 자본 조달을 하고 나서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RNA 기술을 활용해서 뇌 신경계 기반의 타겟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겠다. 이걸 목표로 내세웠거든요. 지금 일라이 릴리가 하고 있는 전략이 딱 이거예요. ABL 바이오로부터 BBB 셔틀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신경계 질환에서 파이프라인 확장을 이제 꾀하려고 하는 게 일라이 릴리의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릭스는 뇌 신경계 질환에 있어서도 일라이 릴리와 굉장한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더불어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에임드 바이오가 최근에 또 상장돼서 따따상이 가서 굉장히 그렇죠. 시장 이슈였잖아요. 또 하나의 대어가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이 돼요. 알지노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알지노믹스죠. 되는데 이 알지노믹스도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이 기업도 이미 상장되기 전에 일라이 릴리 쪽에 1조 9천억짜리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RNA 후보 물질을 일라이 릴리에 총액 1조 9천억짜리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예. 어제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괜히 또 공모 전에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약간 막 이제 들어가실까 오해하실까 봐? 봐. 네, 네. 공모가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에 10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공모 가격이 22,500원에 이제 확정이 좀 됐거든요. 아마 알지노믹스도 상장 첫날 따따상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 첫날에 따따상을 가다 보니까 다른 이제 ADC 이제 후보 물질 관련된 따라갔었죠. 기업들이 죄다 급등을 했었잖아요. 인투셀 따라갔죠. 마찬가지로 네. 이제 올릭스도 알지노믹스가 이제 따따상이 가게 되면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아요. 스케줄까지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였던 13만 3천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만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게 RLA 기반 비만 치료제입니다. 영민 매니저, 일동제약가요, 올릭스가요? 어느 게 둘 다. 둘 다 가도 됩니까? 100만 원이 있으시면 둘 다 사시는 게 좋을 둘 것 다 같아요. 이렇게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트렌드가 나오고 또 성과가 나오니까 돈도 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올릭스 RNA 기반의 또 치료제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준호 매니저는 소형 종목이기는 하나 중형으로 클 수 있는 맞습니다. 테슬라의 뭐 거의 직격 종목 맞습니다. YJ 링크로 향했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